영숙의 신엄마는 영숙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죽이죠. 영숙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퇴마의식을 하다가 사인검이란 걸로 찔러서 살해한 걸로 나옵니다. 영숙의 신엄마는 영숙이 살아있으면 줄초상이 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숙이 여기서 죽고 끝나는 것이었지만 서연이 개입해 과거가 바뀌면서 실제로 줄초상이 나게 됩니다. 신엄마의 점괘가 사실이었던 것이죠. 극중 영숙의 캐릭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숙은 72년생으로 영화 속 배경은 1999년이고 27살입니다. 신엄마에 의해 집에 갇혀 지내고 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서태지를 좋아하는 걸로 나오는데 두 사람은 72년생 쥐띠 동갑입니다. 다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 보이진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신엄마와 있을 때는 이상한 풀로만 식사를 하고 옷도 대충 입는데 영화 후반에 혼자가 되었을 때 치킨을 먹고 과장되게 옷을 입고 빨갛게 머리 염색을 하는 것을 보면 원래 먹성도 좋고 치장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숙의 캐릭터를 먼저 인지하고 이제 극중 영숙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 영숙의 신엄마가 영숙의 사주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1972년 5월 25일 20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세력으로 찾아보니까 양력으로 보면 날짜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20시 30분이면 무술시가 됩니다. 만약에 저기 있는 것처럼 기해시가 되려면 21시 30분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갑진, 계묘, 이민, 신축, 밑에 경자, 기해, 무술, 정유 이렇게 크게 쓰여 있는 건 대운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대운을 쓰진 않아요. 한자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갑진에서 갑의 글자를 틀려 썼습니다. 저건 갑자가 아니고 신자죠. 디테일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태기를 하는 방식으로 날짜를 정한 것 같아요. 당연히 진짜 태기를 할 때는 저런 사주 명식은 피하기 마련입니다. 영화에서는 영숙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사주에도 아버지를 뜻하는 재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숙의 모습이 사주와 맞으려면 20시 30분 무술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술시로 보면 병화일간에 토 식상이 많은 사주가 되는데 영화 후반에 영숙이 과도하게 치장하는 모습과도 맞추어집니다. 또한 영숙이 서연에게 자신의 신엄마가 자신에게 상충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무술시가 맞습니다. 다른 곳에는 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진일주는 12운성으로는 관대지이기 때문에 철이 없으면서도 과격한 영숙의 모습에도 맞습니다. 병진일주의 무술시면 진술충으로 무토가 입고되는 것으로 보며 기해시로 보면 진의 원진설을 갖게 됩니다. 영숙의 신엄마가 줄초상을 얘기하는 것 보면 고작 원진살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살부터 시작하는 초년의 갑진대운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정말 영숙의 사주가 줄초상을 부를 정도의 사주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주가 그렇게 드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해시로 봐서 원진살이 있든 무술시로 봐서 진술충이 있든 이 정도의 사주는 흔하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호대살이 한 주에만 있어도 피를 볼 것이라며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해석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욕구에 충실한 모습, 다소 과격한 언행, 그리고 아버지가 없고 초년이 불행하다는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괴팍한 사주를 만들고 싶으면 월지에 사화 대신 오화가 있었다면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병진일주 대신 병술일주의 무술시였으면 더 그럴 거고요. 임자년, 병우월, 병술일, 무술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양인격에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겹쳐 있게 되기 때문에 흉한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중첩되는 것은 지지에 토가 붙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충 혹은 형살이 되기 마련입니다. 재밌는 점은 보통 여자 사주 중에 안 좋게 보는 관살혼잡, 상관견관 혹은 도화살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영화 속에서 영숙이 남자를 만나는 장면도 없고 직장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주와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영숙의 신엄마와 서연의 사주가 궁금해집니다. 서연의 사주에서 재성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봐야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정상인지 오래전에 죽는 게 정상인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주는 기본적으로 운명론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보면 영화 콜은 사주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운명을 거역하고 영숙을 죽임으로써 끝내려고 했던 신엄마,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욕구로 인해 영숙의 과거에 과도하게 개입해 살인을 부르게 하는 서연, 사주적 관점에서 본 영화 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